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상승폭을 돌리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전략적 투자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벌써 12월장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매년 10월과 11월장은 종목별 순환 조정 시기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12월장이 되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사실 이번 11월은 하루에도 지수가 3% 넘게 하락한 날들이 많아서 정말 문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장세였는데요. 저는 12월이 되면 12월 FOMC, 12월 11일에 있죠. 12월 FOMC를 전후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도 계절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11월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빙하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10월, 11월이 되면은 이제 헤지펀드의 북클로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 YTD로 주가가 좋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안 좋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뭐 마치 이제 반도체주 빠지고 2차 전지주 올라가는 뭐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하락하면서 시장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런 기대가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성 매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이제 코스피가 YTD로 한 7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국내 기관 투자자 중에서 이 랠리를 놓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려고 다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고 그렇게 계획 세워놓은 그런 자금들이 올해 12월, 내년 1월에 걸쳐서 조금씩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위험은 높지 않다. 안정세를 찾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리고 하루 안에 조정폭이 2, 3%대 벌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심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12월장에서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지선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 올해 들어서 이제 10월까지 한 70% 넘게 상승했으니까 네. 한 뭐 7, 8% 많으면 한 10%까지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잠깐 나오는 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3,800 PB 레이쇼 1.3배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선을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2월 내년 1월에 걸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주식 집행을 하면서 들어올 거라는 점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또 추가로 하락할 수는 있으나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1월장을 생각해 봤을 때 부담 요인 중 하나가 외국인의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 10월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주더니 11월장 들어서는 뭐 하루에도 2조 넘게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12조 이상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외국인 매도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외국인 매도가 마치 이제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손해를 보고라도 파는 손절매성 매도라고 하면 우리가 놓친 리스크가 뭐가 있지 하고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지만 네. 반도체에 집중됐던 매수세로 시장이 높게 올라온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차익 실현성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라면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1월 21일 하루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3.1조 원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 한 발 더 가서 10월 2일 그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을 기억해 보시면 그날 하루만 외국인 순매수가 3.3조 원으로 증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반도체 주식을 산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도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에 집중된 외국인 매수세가 매수세로 주식시장에 올라왔다가 네.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차익 실현성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반도체에 집중됐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차익 실현성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고요.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전망을 해보자면 뭐 연내에 아니면 내년에 1,500원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먼저 그 현재 환율 상승이 뭐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고 네. 싶습니다. 현재 CDS 프리미엄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고요. 사실 거시경제 변수 중에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이 환율입니다. 저도 최근에 환율 상승을 보면서 적잖게 놀랐는데요. 무섭게 오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한 6개월 전만 해도 올해 말이 되면 환율이 달러당 한 1,350원 정도로 내려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틀린 것 같죠. 네. 왜 틀렸나?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구조적인 이유 하나, 경기 순환적인 이유 하나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의 돈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원화는 약세 요인, 그다음 달러는 강세 요인이 생기는 건데요. 얼마 전에 경주 에이펙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대로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더구나 이제 그 협상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이 뭐 그 반도체를 팔아서 달러를 벌고 자동차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도 그것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어차피 미국에 투자해야 될 돈이니까 그냥 달러를 움켜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 원화 약세 요인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 그 협상 내용대로라고 하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조 원입니다. 30조 원씩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달러 강세 요인,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다음 경기 순환적인 요인을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착착 내려가기 쉽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단기간에 사라질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 약세는 앞으로 좀 계속 될 것 같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1,500선을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외국인 순매수하는 그 순매수세 입장에서는 좀 소폭이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변수 중에 하나가 12월 FOM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또 한번 바뀌었어요. 네. 금리 인하할 것이다. 패드워치에서도 인하 가능성을 다시금 높게 점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12월 FOMC 금리 동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저는 사실 6월에 여기 마켓 디사이트 처음 출연할 때부터 네.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2월 FOMC 때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설령 25bp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말까지 뭐 3%까지 내려가는 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미국의 물가 관리 목표가 2%입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CPI는 이제 발표가 안 됐고 9월 CPI가 3%거든요. 그래서 물가 관리 목표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요인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쩌면 금리를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에서 앞으로 이제 3%까지 내려갈 거라고 이제 말씀들 하시는 이코노미스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관세는 올해 부과되고 이제 일회성이다. 내년부터는 이제 물가가 내려가니까 기준금리를 쭉쭉쭉 내려서 뭐 3%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거는 좀 현실을 모르는 발언일 수도 있는 게 그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 가격 인상을 하거나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자체적으로 흡수를 했었는데 내년의 상황을 봐서 올리려고 미국에서 그 판매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이제 타이어 업체 3사, 한국타이어, 뭐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3사는 지금 관세가 15% 부과되는데 7월 달에 한 7% 정도 올렸고 내년에 또 상황을 봐서 추가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관세가 15%인데 가격을 바꾸지 않고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다 내부적으로 흡수를 했었는데 내년에 신모델을 내놓으면서 그것도 역시 이제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소위 뭐 돈이 녹는다 이런 내러티브가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기준금리의 큰 인하와 함께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에브리띵 랠리 얘기하면서 자신의 투자를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 이제 자산의 수익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한 게 AI 버블론인 것 같죠. 간밤 미증시에서는 또 한 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호평을 받으면서 AI 버블론을 또 한 번 잠재시켰죠. 지금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일단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힘을 내주면서 시작을 했다가 하이닉스 지금 보니까요 0.5% 강보합권으로 상승폭을 다 지금 돌린 상황입니다. 일단은 구글의 제미나이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예, 일단 어제 뭐 미국 시장에 드러났던 것처럼 그 최근에 구글이 내놓은 이제 제미나이 3,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한 나노 바나나 프로가 직전 버전이었던 제미나이 2.5 그리고 나노 바나나보다 훨씬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AI 버블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제 B2C 관점, 그다음에 새로운 매출 창출의 관점에서 뭐 챗GPT나 제미나이 유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거 뭐 돈 얼마나 벌 수 있겠어, 그러니까 버블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약간 좀 편협한 시각일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이제 B2B 관점, 비용 절감에서 관점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써야 될 비용을 쓰지 않는 것도 돈을 버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나노 바나나 프로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달라지는 거 보고 엄청 놀랐는데 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싼 그 디자이너나 이제 그런 회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해서 굉장히 광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도 뭐 제미나이 3.0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업체들은 매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광고 효율성도 늘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AI 발전이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챗GPT, 뭐 제미나이 3.0, 뭐 유료 구독자가 얼마나 되겠어, 버블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이를 반영하듯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반도체주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앞서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하이닉스가 조금씩 조정이 나왔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그리고 TPU와 관련해서 소부장단까지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사이클이 아니라 공급 부족, 가격이 늘어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에 집중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소부장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소부장이 아니라서 그 중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디램 같은 경우에도 그 초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를 납품한 업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 위로 쌓아야 되는데 고단화가 되면서 많이 들어가는 시가격이나 재료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그런 그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CCL이 또 관심이 높은데 요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엔비디아의 GPU와 엮여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엔드 CCL이 굉장히 만들기 힘들고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향후 유망한 분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3.0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지금 현재 AI 버블 논란을 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그 AI 모델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모델마다 토큰당 비용을 따져서 경쟁력을 따지는데 구글은 추론용으로 자체 개발한 T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토큰당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별로 벌어들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TPU나 이런 걸 사용해서 애초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진다고 그러면 이런 버블 논란에서도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아까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이수페타시스가 구글의 TPU에 들어가는 MLB 기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까지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AI를 가장 잘하는 구글의 TPU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주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오늘장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조선주를 비롯해서 남은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실까요? 예, 일단 조선업종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향후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가 주춤한 측면이 있는데 조선 섹터는 여전히 유망합니다. 상선 쪽에서는 LNG 수주 같은 게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일단 방산 쪽에서는 해외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방산 업종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상승한 이유가 해외 수출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내수는 이제 방위사업청이라든지 이런 가치 개발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마진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해외 수출은 그런 게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진이 나오는 거고 20%, 30% 이상의 마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조선과 방산의 교집합으로 앞으로 조선업체가 군함과 잠수함을 수출하게 되면 굉장히 마진이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더구나 방산 예산은 경기와 상관없이 집행되기 때문에 조선업체의 멀티플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조선주 지금 조정이 나오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조선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고요. 김홍봉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